그렇게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네, 거의 30년 넘었어요. 사과 다이어트라든지 자몽 다이어트, 계란 다이어트, 요구르트 다이어트, 심지어 죽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좀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약도 복용도 해봤었어요. 근데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평생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성공한 건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포기할 때도 많았고 했는데 왜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요. 혈당이 굉장히 높다는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당뇨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마지막에다 하고 이제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천기누설 제작진 앞으로 배달된 의문의 상자. 상자 안에는 배달 음식 전단지, 각종 음식 쿠폰과 함께 한 장의 쪽지가 담겨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위해 택배까지 보내온 간절한 사연에 서울 강석으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N 청기누설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네. 저한테 택배 보내주신 고경숙 어머니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장고를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고경숙 씨. 제작진의 방문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오랜 시간 지속해온 다이어트로 인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께서 쿠폰이랑 전단지를 잔뜩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게 피자 쿠폰하고요. 치킨 쿠폰인데요. 모으는 재미도 있고 모으다 보면 30장 모으면 또 한 판 더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모았거든요. 지금은 건강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안 시켜 먹으려고요. 키 148cm에 체중 60kg, 허리둘레 36인치로 비만에 해당하는 그녀. 체중이 불어나며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까지 찾아왔다는데 그녀의 고민 해결을 위해 냉장고를 털어라의 안방 마님 박미경 한의사가 나섰다. 어머니, 그렇게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네, 거의 30년 넘었어요. 사과 다이어트라든지 자몽 다이어트, 계란 다이어트, 요구르트 다이어트, 심지어 죽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좀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약도 복용도 해봤었어요. 근데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평생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성공한 건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포기할 때도 많았고 했는데 왜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요. 혈당이 굉장히 높다는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당뇨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마지막에다 하고 이제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딱 잡아서 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냉장고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째 다이어트 중이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오, 깔끔하게 정리 잘 해놓으셨네요. 재료들이 다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와, 어머니 일단은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껏 털어봤던 냉장고 중에서 제일 다이어터다운 냉장고예요. 베테랑 주부답게 다이어트 필수 식재료들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는데 박미경 한의사의 칭찬에 한결 표정이 밝아진 고경숙 씨. 닭가슴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부가 많아요. 우와, 어이구야, 두부 엄청 많이 사다 놓으셨네. 네, 거의 주식으로. 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던 닭가슴살과 두부에 이어 박미경 한의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식재료의 정체는? 와, 이게 다 계란이에요? 네. 달걀? 네. 다이어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재료들은 다 있어요.
닭가슴살, 달걀, 두부 이렇게 막 많이 챙겨 놓으신 거 보니까 단백질에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제가 원인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살이 많이 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을 그냥 두부나 계란에서 섭취를 하려고 그래서 두부도 많이 사다 놓고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온 고경숙 씨. 밥 대신 양념장 듬뿍 올린 두부에 닭가슴살 볶음, 또 달걀 프라이엔 케첩을 듬뿍 뿌려 섭취하고 있었다. 제가 어머니 다이어트 실패 원인 첫 번째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고경숙 씨. 그러니까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적정량 챙겨 드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단백질도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으로 가진 않겠죠? 맞아요. 지방으로 가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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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백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남는 단백질이 근육에 저장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먹었고요. 아닙니다. 단백질도 남는 단백질은 잉여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으로 저장돼요. 단백질도 적정량 드시지 않으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고경숙 씨의 한 끼 식단 속 단백질 섭취량은 약 108g. 한 끼에만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을 섭취하고 있었다. 아니, 그동안 섭취했더니 두부들은요. 그녀의 남다른 두부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쌓여있는 수십 개의 두부 용기들. 이거 얼마 만에 모으신 거예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그쵸. 왜냐면 제가 또 쓰고 버린 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다이어터이시긴 했는데 너무 내 맘대로 다이어터였어요. 맞아요. 제 식이었어요. 다이어트를 망친 냉장고 속 문제점. 지방으로 저장되는 단백질 과다 섭취. 냉장실에 이어 이번엔 냉동실 점검에 나서보는데 와, 꽉꽉 들어차 있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냉동실 속을 살피다 묘한 웃음을 짓는 박미경 한의사. 고경숙 씨의 표정도 변하는데 과연 그녀의 냉동실 속엔 뭐가 숨어 있는 것일까? 어머니. 냉동실 보니까는 완전히 무슨 간식 창고 같아요. 제 눈에 제일 먼저 띈 게 이 옥수수가 엄청 많네요. 네. 동생이 강원도에서 농사져서 보내주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끌려 나오는 옥수수. 거기에 이거 말고도 또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요. 그녀가 즐겨 먹는다는 또 다른 간식의 정체는 바로 감자요. 근데 어머니는 종류도 종류인데 손이 일단 크시네요. 가게를 하기 때문에 따로 장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장 볼 때는 많이씩 봐요. 또 있을까요? 간식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박미경 한의사가 포착한 그녀의 또 다른 간식 메뉴는 네, 떡 한번 꺼내볼게요. 각양각색의 떡까지 등판. 그녀의 간식들로 어느새 식탁 위가 가득해졌다. 이게 다 간식인 거예요? 간식이에요. 간식이에요. 아, 이거 밥을 안 드신다고 그래서 깜빡 속을 뻔했는데. 이거 많이 줄인 겁니다. 옥수수는 좀 보통 3개는 쪄가지고 나가요. 감자는 한 2개 정도요. 한 2개 정도. 예. 그리고 떡은 먹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팩. 한 팩을 드세요? 근데 보통 그렇게 드시지 않나요? 밥은 안 먹어도 간식을 끊을 순 없다. 매일 아침 간식 도시락을 챙겨서 출근. 손님이 없을 때면 옥수수, 감자, 떡을 수시로 섭취하고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실패한 원인 두 번째를 제가 찾았어요. 바로 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간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에요. 평소 그녀가 즐겨 먹은 간식들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었다?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뭐냐면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속도를 수치화를 한 건데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식품, 또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 식품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즐겨 드셨던 이 감자와 떡, 이게 혈당 지수가 85나 되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75예요. 고혈당. 네, 그렇죠. 고혈당 지수예요.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거는 이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이 많이 훅 올라가게 되니까 그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돼서 칼로리들을 다 지방으로 빨리 저장을 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되고 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도 높고 고혈압 원인이 다 여기 있었네요. 다이어트를 망친 냉장고 속 문제점.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 과다 섭취. 과연 이번엔 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까? 냉장고 점검을 이어가 보는데 또 제가 지나친 게 있을까 봐 겁나네. 또 혼날까 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미경 한의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건 다름 아닌 우유? 거기에 떠먹는 요구르트까지 등장. 그녀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유제품과 다이어트.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다른 냉장고와 다른 특이한 점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 저지방 쓰여 있고 여기도 저지방, 네, 로우 팻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 요구르트도 보니까 저지방이라고 돼 있어요. 저지방이고 그냥 일반 유제품은 안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 나이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우유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살이 찔까 봐 그냥 저지방 우유로 구입을 해서 그래서 마시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출출하고 뭔가 또 입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저지방으로 먹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가 다이어트를 실패하신 원인 세 번째를 찾았습니다. 왜요? 저지방을 고집하는 습관이에요. 이거는 정말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먹어온 저지방 식품들이 다이어트를 망친 요인이 됐다? 오히려 지방을 적당량 드시게 되면은 포만감도 생기고 만족감도 생기고 에너지도 얻기 때문에 그만큼 탄수화물을 적게 드셔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저지방으로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먹기는 먹는데 지방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포만감도 안 느껴지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거를 다 탄수화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실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일반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다이어트를 망친 냉장고 속 문제점, 무지방, 저지방 식품의 과다 섭취. 지금까지 제가 32년 정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방식이 지금 다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제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주세요. 과연 고경숙 씨를 위한 체중 조절 맞춤 식재료의 정체는? 지금 딱 제철인 토란대예요. 살찌는 계절 가을, 다이어트를 위한 최적의 식재료 토란대. 토란의 줄기인 토란대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예부터 궁중 음식에 자주 활용되어 온 식재료인데 과연 토란대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토란대가 체중 감량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재료거든요. 이 안에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도 풍부하지만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토란 뿌리보다도 이 대부분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또한 토란대에는 칼륨 역시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 부종 해소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 제철 맞은 토란대를 활용해서 토란대 무침을 해볼게요. 영양 챙기고 지방은 낮추는 토란대 무침. 이 토란대에는 아린 맛을 내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서 충분히 불려서 쓰셔야 돼요. 근데 이때 맹물보다는 쌀뜨물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쌀뜨물이 없을 때는 밀가루나 전분가루 같은 거 살짝 풀어서 담그시면 돼요. 먼저 건 토란대는 아린 맛을 없애기 위해 1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준다. 불린 토란대는 10분 정도 물에 삶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다진 마늘 1큰술과 함께 기름에 볶아준다. 여기에 얼갈이 배춧잎과 들깨가루를 추가해 한 번 더 볶아내면 되는데 들깨가루가 쓰이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토란대하고 들깨가루가 맛의 궁합도 정말 좋은데요. 이 토란대에 부족한 불포화 지방산이 들깨가루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가 좋은 지방 섭취가 좀 부족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또 다이어트 식단으로 좋은 궁합이 됩니다. 이 토란대 무침은 이렇게 들깨가루만 넣어서 드시기도 하는데요. 어머니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기에다 넣어주면 좋은 식재료가 있거든요. 네네. 네, 제가 가져와 볼게요. 토란대와 함께 최상의 영양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청포묵이에요. 이 청포묵의 주재료는 녹두거든요. 네네. 녹두 속의 사포닌과 토란대의 식이섬유가 만났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잘 씻어내서 배출해주는 작용이 뛰어나요. 그래서 다이어트 궁합으로 정말 좋습니다. 볶은 토란대에 청포묵과 들기름을 넣어 함께 버무려주면 몸속 지방을 배출해주는 영양식 토란대 무침이 완성된다. 과연 청포묵과 함께 버무린 토란대 무침의 맛은 어떨까? 너무 고소해요. 근데 이거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밥을요? 자, 이번에는 토란대를 이용해서 조림을 해볼 건데요. 네. 어머니가 냉장고에 두부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두부를 같이 이용해서 토란대 두부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뺀다. 포만감 살리는 토란대 조림. 먼저 토란대 조림에 들어갈 양념장을 준비해 주는데 고춧가루와 간장, 다진 마늘과 매실, 액을 고루 섞어준다. 토란대하고 두부를 같이 졸여줄 건데 여기에다가 하나 또 더 들어가면 다이어트에 도움되고 맛있는 재료가 있어요. 잠깐만요. 토란대 조림에 빠져서는 안 될 궁합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마늘종입니다. 마늘종에는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란대와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동안 탄수화물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잘 이용은 사실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용도 도와주고 또 체내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좋은 작용을 해요.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삶은 토란대와 마늘종을 넣고 함께 볶아준다. 거기에 양념장을 더해 살짝 볶다가 두부를 가지런히 깔고 남은 양념장과 물 1컵을 넣어 졸여주면 토란대 조림이 완성된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과연 그녀의 입맛에도 맞을까? 담백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한 것 같아요. 칼륨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토란대.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하고 일반인은 하루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